안녕하십니까. S1학원에서 동아시아사 담당하고 있는 사신 김기배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다시 이제 또 개념 수업이 시작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또 OT 영상 찍고 있는데, 자, 일단은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자체가 일단은 주제사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주제사라 함은, 그쵸. 이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자체가 탄생에 된 배경이 이제 뭐 동아시아 역사 공동체 뭐 그런 것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해보자 그런 식으로 탄생한 과목인데 사실 꼭 끔찍한 혼종이죠. 자, 근데 이 혼종도 혼종 나름인 게 뭐냐면은 사실상 물론 동아시아 역사라는 것 자체가 중국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건 사실이고, 그럼 이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라든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중심으로 소설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한중일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역사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주제를 가지고 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러면은 20문제 안에 동아시아 역사의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 16개 정도는 나올 만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교과서도 주제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의 다른 구성도.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이런 겁니다. 율령체제 한 문제, 불교 한 문제, 뭐 성리학 한 문제, 뭐 임진전쟁 한 문제, 뭐 이런 식의 주제식 출제인데, 그러면은 그 주제식 출제이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역사 과목 중에서 사실 난이도가 제일 쉬운 과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왜 난이도가 올라갔었냐면은 말 그대로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냈거든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내요. 연계 교재에도 없는 내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전문적 지식, 말 그대로 정말 구석지에 있는 거, 그걸 맞춰야 1등급이거든요. 그걸 맞춰야지 만점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연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문가의 깊이 있는 수업으로서 제가 그러한 구석지에 있는 내용까지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념 수업에서 빡세게 해야 돼요. 개념 수업을 빡세게 하고 각 커리큘럼마다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지금 타이틀이 개념 명강이라고 달아놨겠지만 제가 굉장히 심화적인 주제까지도 방학 때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화 주제까지도 방학 내, 그러니까 겨울 커리큘럼 내에 전부 다 소화를 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이제 뭐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냐면은 시대순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스텝 2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개념 명강 수업에서는 제가 굉장히 개념을 좀 자세하게 A부터 Z까지 굉장히 심화적으로 좀 설명드려서 반복 학습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게끔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개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한국사 그쵸? 필요합니다. 당연히 중국사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일본사 제가 굉장히 자세히 정리해 드릴 거예요. 최근에 일본사 문제가 나왔다 하면 진짜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정리해 드릴 거고, 베트남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실 베트남사가 굉장히 여태까지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올 만한 주제들이 다 나왔어요. 수능에서. 이 과목이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뭐 다른 과목들은 거의 20년 넘게 유지되는 과목인데 얘 지금 꼴랑 뭐 7, 8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나올 만한 주제들이 이미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출제자들이 뭘 찾냐면은 나오지 않았던 주제가 뭐지? 근데 여태까지 누가 소외되어 왔냐면 애가 좀 소외되어 왔어. 베트남사가. 아마 베트남사가 아마 어마무시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뭐 일단은 뭐 한중일을 정리하고 뭐 베트남, 일본을 뭐 한국, 중국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뭐 일본, 베트남을 나중에 정리하는 말씀드리는데 아닙니다. 한 번에 정리해야 돼요. 이번 겨울방학 때. 한 번에 정리됩니다. 한 번에 정리해서 그물망처럼 개념을 묶어놓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런 동아시아 학습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개념 수업 때 빠짐없는 완성을 해드릴 것을 좀 약속을 드리고요. 그렇죠.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겁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문제의 출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한국에서 뭐 했니? 일본에서는 뭐 했니? 베트남에서는 뭐 했니? 초원지대에서는 뭐 했니?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연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뭘 굉장히 많이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무식하게 외운다고 그것도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뭘 연결해 줄 거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노하우를 제가
물론 여기서 설명 못 드립니다. 제 수업을 들으셔야겠죠? 어쨌든 그 노하우를 제가 철저하게 전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건 늘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필수 출제되는 주제를 정확히 안내하는 게 개념 수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 이게 동아시아사 수능 수업 공부를 하기 전이시겠지만 나중에 연계 교재 나올 거면은요. 사실은 그 EBS 수능 특강이 몇 개의 강으로 구성되어 있냐? 20개 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20개 강이 20개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아시아사가 주제사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EBS 5강이 아마 율령체제일 겁니다. 6강이 불교고 그럼 불교 한 문제, 율령체제 한 문제, 인구이동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그러니까 필수 출제되는 주제를 정확히 안내할 거라는 이야기가 원래 이 자체가 주제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제가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안내해 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냥 수업만 할 수는 없겠죠. 제가 최근이 아니라 이제 생활 밀착형 스토리텔링으로서 이제 최근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일들과 역사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드릴 거예요. 좀 양이 좀 많고 그다음에 역사적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많잖아요, 동아시아사가. 그러니까 양 많고 좀 지루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고요. 자, 일단 5번째로는 그래서 단순한 암기가 아닌 구조화된 필기, 암기학습법 이야기하는데 늘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항상 역사는 암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인 암기는 우리가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우더라도 이게 왜 그런지는 알고 외워야 합니다. 저는 그거를 이해를 통한 암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노하우로 좀 전수해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는 항상 늘 얘기하지만 역사는 개념 제대로 못 잡으면은 계속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특히 구조화된 필기 이야기하는데 저는 판서 수업 합니다. 개념 수업, 판서 수업, 판서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판서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개념 수업 끝날 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정리해 봐야 됩니다. 제가 늘 항상 얘기하지만 눈은 거짓말을 잘해요. 손은 거짓말을 잘 안 해요. 써야지 외워집니다. 그게 바로 암기입니다. 그냥 외우는 거 눈으로 외워진 암기. 저는 역사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좀 판서 위주 수업을 진행했는데 대신 근데 판서가 엉망진짜 판서가 아니라 정말 구조화된 판서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거의 노하우가 바로 사실은 구조화된 필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와 연결돼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은 또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빠르게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개념 1단계는 내가 만드는 판서 노트. 제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당장 좀 보여드릴 수 없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각 주제가 있고요. 그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텍스트들이 있겠죠. 근데 마지막에 제가 항상 빈 바닥을 둬요. 그 메모라고 불리우는 빈 바닥에다가 일단은 제가 먼저 주제와 관련된 판서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같이 쓰시면서 우리가 같이 호흡하면서 한번 정리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판서 노트 요거 정리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교재 텍스트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수업 시간 내에 같은 개념을 제가 2번 반복시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촘촘하게, 사실 좀 정말 이게 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겨울방학 때 일단은 깔끔하게 한번 끝낼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 여러분들 2번 돌려드릴 거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념 수업 때 수업 시간에 절대 문제 안 풀어드립니다. 문제는, 저는 문제 다 외우고 있어요. 어떤 문제나 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지 제가 푸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문제 풀이는 과제로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교재 나가고요. 부교재 형식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프린트 형식 나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부교재가 나갈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문제만 모여져 있는 부교재가 따로 나올 것이고 그거가 과제 수행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수업 시간에 문제 안 풀어드려요. 문제 여러분들이 푸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잘 들으시고, 자, 그 회차에 나간 진도만큼 제가 이제 과제를 부여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풀어 오시겠죠? 자, 그런데 제가 그걸 다 걷어갈 거예요. 걷어가서 제가, 자, 채점은 우리 조교가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첨삭 절대 조교한테 안 맡깁니다. 몇 명이 됐든 간에 제가 첨삭은 다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직접 첨삭해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문제를 풀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현관펜 칠해도 좋고요. 아니면 따로 메모로 줘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또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하나 일일이. 그렇죠?
그러니까 손으로, 예, 손필기로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수업의 특장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물론 이제 단과 수업, 물론 이제 이 과목 자체가 사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형 단과가 되진 않겠지만 뭐 중형 단과 정도가 될 겁니다만 사실상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의 특장점은 제가 이거 하나하나 직접 첨삭해 주고 하나하나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이 단과 수업을 듣고 있지만 저한테 1대1 과외를 받는 것처럼 그런 좀 느낌을 좀 가져드릴 수 있게 좀 항상 늘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진짜 이 개념만큼은 좀 빠르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커리큘럼 위해서 설명드릴 건데 뭐 일단은 스텝 1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안 드릴 거고요. 자, 스텝 2-1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단은 제가 동아시아사 개념을 10회 완성으로 일단은 구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따로 4회를 뺐어요. 4회차 정도를. 그래서 스텝 2-1이라고 해서 세기로 보는 동아시아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스텝 1 때도 지역과 세기를 연결하는 노하우를 전수해 드릴 건데 그거를 한 번 더 반복을 할 겁니다. 예, 한 번 더 반복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최근에 세계 구분하고 굉장히 중요해지고 지금 사실 최근에 또 트렌드가 원래 세계를 좀 뭉텅뭉텅 좀 넓게 좀 구분한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내년이나 올해나 내년, 그러니까 올해 수능에도 아마 등장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17세기랑 18세기를 구분해야 된다고 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 수능이 나오면 아마 다 틀릴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 트렌드는 근데 거의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에요. 황하에 거의 도달한 것 같이 17, 18세기 구분하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좀 러프하게 조금 광범위하게 구분했던 세기를 스텝 2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정리해드리는 그래서 이제 개념 수업을 한번 좀 빠르게 뭐 재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이제 스텝 2-2를 준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2로 동아시아사의 실전적 해석인데 여기서는 좀 문제를 뒤집다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은 이 과목 자체가 아직 오래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많이 축적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모아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사의 실전적 해석에서는 제가 많게는 뭐 2000문제, 적게는 1000문제 요거 좀 같이 소화해 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거는 문제풀이 강좌가 될 거긴 해요. 왜냐면 심화 주제를 이미 제가 스텝 1이랑 2-1 다 했기 때문에 관련된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면서 개념을 역으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평 준비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EBS 마스터인데요. 자, 요거는요. 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사 과목의 특성상 얘는 연계 교재에서 연계가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EBS 연계 교재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모든 문제의 선택지와 제시문을 제가 다 분리해가지고 다 재분류해서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연계교재의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연계교재를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수업으로서 제가 이제 매년 이제 사실 제 수업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업이 스테이션 물론 이제 개념 수업도 자신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가장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수업이 바로 EBS 마스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연계교재를 정말 샅샅이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텝 4로 들어가면은 파이널 노티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6평과 9평을 먼저 분석할 겁니다. 6평과 9평을 분석하는데 그걸 왜 분석하냐? 선생님 6평 9평 봤는데 왜 분석하나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6평과 9평이 그의 수능의 예고편인 걸 확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평에 나왔던 주제, 9평에 나왔던 주제를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거들떠 봄으로써 실제로 수능 리허설 형식의 수업을 제가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년 제가 뭐 6회 제가 직접 출제해서 UK 모의고사를 풀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스텝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커리큘럼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사실상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마 세계에서 OT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동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사실 동아시아에서 OT에서 좀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한데 항상 이거예요.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은 1년 커리큘럼을 탔던 친구들이에요. 1년 커리큘럼 탔던 친구들.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럼 선생님, 제가 뭐 이제 뭐 학기 중에 바빠가지고 수업 못 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게 항상 이제 우리 겨울방학 말미에 항상 개념 수업 마무리할 때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늘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스텝 2-2, 그러니까 그 실전적 해석은 사실 선택 수강이에요. 네. 그래서 필수적으로 수강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스텝 1이랑 스텝 2-1이랑 스텝 3이랑 스텝 4만큼은 꼭 필수적으로 수강을
부탁을 드려요. 필수적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늘 보는데 꾸준히 들었던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중간중간에 빠졌던 친구들은 물론 중간중간에 빠졌던 친구들을 뭐 비난하거나 뭐 디스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따라오기가 좀 버거워하고 본인이 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탐구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 안 할 거잖아요. 국영수도 많이 할 거잖아요. 제가 늘 항상 강조드리는 거예요. 제 수업에서 탐구는 완벽하게 끝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좀 만날 거예요. 제 수업과 제 수업에서 제시되는 과제만으로 여러분들이 따로 탐구 공부를 하지 않게끔 도와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난이도가 좀 널뛰기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다 커버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개념 수 5개념 한번 형성되면 끝까지 안 고쳐지는 게 역사 과목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신뢰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오류 없는 그러한 이제 개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의 첫걸음을 좀 잘 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반복학습이 중요해요. 반복학습. 한 번 흐름이 끊기면 다시 돌아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강의는 팔고잠이 아니에요. 예, 진짜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효자 되는 과목은 탐구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최저등급 맞추셔야 되잖아요. 근데 국영수 등급 올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탐구는 공부만큼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과 함께 겨울방학 때 동아시아사 공부를 좀 함으로써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큰 도움을 드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